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을 같이 차지하는 것은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36년 생활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그게 2002년도니까 좀 됐죠. 그래서 이제 개인 연구소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청렴연수원에 강의도 하고 공무원 공단에 강의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훈장도 받고 그랬지만 이건 다 지나간 얘기인데, 다만 제가 오늘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일, 경험한 일, 터득한 것, 얻은 것, 이 모든 것을 사회에 나눠주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오늘 주제를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지. 이런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있다면 이 강사와 음식과 똑같습니다. 식당도 맛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이 있고, 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다시 먹듯이 강의도 공감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또 듣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수강생은 어떻게 될까요? 수준이 높은 고객은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선입관과 무슨 걱정, 근심 버리고 긍정하는 자세로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식당도 음식을 먹고 맛이 있으면 주방장에게 얘기하고 맛이 없으면 주방장한테 고쳐서 짜다 싱겁다 얘기해주고, 맛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그게 고객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가슴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이 병이 세 개가 있습니다. 꿀병과 꽃병과 물병입니다. 그런데 왜 병의 이름이 달라질까요? 똑같은 병이라도 병에 무엇을 담아내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아무리 예쁜 통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의 로망이지만 건강한 육체를 원하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되더라도 짐승은 힘만 세면 자기가 왕자가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체력이라도 머릿속에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지배층이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도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와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고급자를 붙여놨느냐? 이 정보라는 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도박하는 사람의 정보는 도박장이겠죠. 도박하는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속이고 뭐 이러는 거겠죠. 가치는 돈이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보다 고급스러운 정보, 지식과 가치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의 공간을, 저장 공간을 비워가지고 저에게 선입견, 편견 버리고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명은 잘 타고나셨나요? 사주팔자는 좋으세요? 그런데 난 이거를 명리학하는 사람에겐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완전히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은 누굴 만나느냐? 우연히 만나거나 필연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필연은 피할 수 없는 만남, 부모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직장 상사의 만남,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치다 만나더라도 인연이 맺어지면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동행하는 동안에 가치 있게 있는 동행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자습을 하거나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면 그 인격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인격 얘기를 하냐면요. 인격이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격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장관으로 근무하고 어느 사람은 말단직으로 근무하고 그게 뭐냐면 인격이잖아요. 어느 분은 연봉이 몇 억이고 어느 사람은 연봉이 몇백만 원이고 차이 뭐냐? 인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입니다. 초이스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인격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선택할 게 뭐냐? 나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업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기술 습득하고 자격을 따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하려면 선택하려면 배우자를 좋은 배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가지고 동행하느냐,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이건 배우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관의 선택도 이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신념과 종교 같은 것,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생활하느냐, 아니면 불교의 신자가 돼가지고 불교를 믿느냐, 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남자, 여자, 본인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는 선택하라.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한 송이 요새 5월에 장미 계절이니까 장미가 많이 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길에 이 장미꽃이 5,000원짜리 사가지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배를 누를 겁니다. 띵동 하면 아내가 택배인가 우체국인가 누구세요? 그러면 그냥 까꿍 한번 하고 그럼 부인이 놀라서 아니 당신 어찌한 일이야? 웬 꽃이야? 이럴 때 내가 오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사왔어. 근데 오다 보니까 이 꽃이 예쁠까 아니면 자기 얼굴이 예쁠까 궁금해서 아내 얼굴 앞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얼굴 보고 나서 역시 꽃이 예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려. 그리고 사랑해 하고 아내에게 꽃을 지어줄 때 5,000원 주고 산 가치 장미꽃 한 송이는 아내에 받을 때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동하면서 상승하는 거죠. 이게 가치입니다. 진주 목걸이 가치 있죠. 여인의 목에 세팅돼서 있으면 예쁘지만 대줄에 던져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이아가 보석이죠. 세팅돼서 손에 꼈을 적에 그것이 가치가 있지. 발바닥에 깔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물건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탈리아의 보아르니 밀레시가 만든 수제품 10개라입니다. 10개가 만들었답니다. 근데 하나의 가치가 79억입니다. 이 명품입니다. 우리가 명품과 일반품의 차이는 뭐냐면 명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선취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바뀌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꿈은 개인 소망도 있고 집단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꿈은 원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세 번째는 이 세종대왕이 꿈을 꿨을 겁니다. 집단 꿈이겠죠. 이분의 꿈은 뭡니까? 한글을 만드는 꿈을 꿨을 겁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성산문, 하해지, 정인지 이런 분들 모아서다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세종대왕이 꿈을 꾸지 않고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이 이만큼 문명국으로 세계에 발돋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젊어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39살 때 죽었거든요. 근데 죽전에 목사인데 이 양반이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흑백 문제가 문제될 때 1960년대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피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니면서 인권운동을 하니까 백인들이 암살시켰습니다. 이분은 60년대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꿈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되고 싶은 게 뭐냐 할 적에 우리는 양반 상놈이 사라졌습니다. 산업공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개인 소망과 집단 소망을 이룩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문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뭘로 만드는? 인문학이죠.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언어 모든 게 인문학인데 그중에 중요한 게 역사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최소한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역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기억하시죠? 임진왜란은 조선이 1392년에 건국했고 20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00년 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 난중장로기 징비록을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 1월 20일자 난중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통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을 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들들이 움츠린 데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땅 위에 지옥이 뭘까요? 그 다음에 비참합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어내버렸다. 굶어서 송량이 길어 널렸다. 한 사람이 새로 쓰러지면 굶주린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책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리 서러워도 400년 전 우리 조상이 겪은 현실입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병자호란, 이게 일견이지만은 청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인조대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삼전도비를 세웠듯이 머리를 임금이 땅에다가 9번을 받아 피투성이가 되고 항복을 해가지고 삼전도비라는 것이 지금 기록이 송파해감이 있습니다. 이때 50만 명의 우리 남녀가 붙어가 특히 한 40만 명의 여자가 들어갔습니다. 놀이개로 갔습니다. 돌아오니까 환양녀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인조가 너무 비참하니까 환양녀라도 세검정에서 목욕하고 하면 깨끗한 몸이 된다니 부인 받아들이고 시집도 가고 하라. 비참한 역사죠. 근데 최근 역사 가운데도 한일 합방, 해방, 광복, 6.25 전쟁은요, 우리가 500만 명의 인명사고가 난 전쟁,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고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가 밝으면 어두운 과거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현재가 어두우면 과거에 밝은 과거도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 뭐냐면 철학을 알아라는 거죠. 철학은 뭐냐? 보편적인 사람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진리냐는 것입니다. 진리 탐구라 그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서로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이 진리, 이것을 연관하는 것입니다.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게 뭐냐? 성선설도 있고 선악설도 있지만은 어떤 게 착한 거냐? 경찰관이 도둑놈 잡는 게 우선 착한 거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거냐? 어느 게 착한 거냐?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 과연 뭐냐? 수없는 미술품들 있잖아요. 또 무엇가 과연 아름다운 것이냐? 그 다음에 성스러운 거 어떤 것이냐? 예수 탄생이냐? 석가모니 탄생이냐? 이 성스러운 거룩함, 모든 것을 사람들의 삶을 연관한 것이 철학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죠. 언어를 표현하는 모든 예술을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치, 경제, 법률을 제외한 학문인데 이게 소설시라든가 남의 생활을 엿보는 거죠. 시곡 통해서 남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수필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론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학이 만약 없다면 사람의 희노애락을 서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인생은 뭐요? 약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요. 약점이 뭐냐? 첫째,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두 번째는요, 누구나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약점입니다. 물론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 많으면. 그런데 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선남선녀가 이렇게 예쁘게 결혼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통계에 의하면 30%는 이혼을 한다랍니다. 왜 이혼했을까요? 남자는 여자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고 여자는 남자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돌아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하면 그 땅을 살 걸, 그 땅을 팔 걸, 또 어머니 말을 들을 걸, 아버지 말을 들을 걸.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과거를 딛고 오늘에서 미래로 가는데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잘못돼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잘 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미래는 일생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가보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건 다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희망을 내일에 갖자. 지금 전세방을 산다, 내 집 갖겠다는 희망. 자동차를 지금 웃고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다 나도 차가 갖고 싶다는 꿈. 미래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약점을 극복하는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인격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화를 내게 되느냐?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누구한테 맞았거나 다치거나 병원에 들었거나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화나는 일은 돈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거나 내 돈을 빌려가고 두지 않거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입었거나 노숙자 신대로 돌면 이거는 진짜 살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명을 쓰고 욕먹고 명예 시드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있지. 그랬더니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랬더니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놓고 나 같은 애한테 해코지 한 사람은 밖에 살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얘기 결론은 뭐냐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인격자는 가급적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프팅을 한다고 보면 리프팅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이쪽 왼쪽을 막으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고개를 트세요. 따르지 않으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 팀워크에 5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째가 긍정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 파트너십은 필연적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팀워크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하는 마음이 긍정은 힘이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다 그러잖아요. 칭찬이 생활화되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를 발돋움했잖아요.
처음에 토트넘에 갔을 때 모리스 감독이 손흥민에게 힘을 줬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확실히 해낼 거야. 그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 이 모든 사회 사람들 간에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격려해 주는 것이요. 격려는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말. 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사람답게 살면서 하느냐 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테마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특성이 있지만은 특성에 맞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을 여는 히든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 떨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려면 흔들거나 따거나 그래야지 먹을 수 있지, 그냥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 산다 하는 것이 세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영국에는 정원이 넓은 집에 살면 잘 산다는 겁니다.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국이죠. 친구가 많으면 잘 산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부자를 잘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행복인데요. 행복이 뭐냐? 어느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꽃을 가지고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짐을 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뭐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행복해 해줄게. 구체적으로 말해.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너 돈 떨어지지 않게 돈 벌어줄게. 두 번째,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생활해줄게.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시켜줄게.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시켜줄게. 막 이러니까 걔 결혼했어요. 걔 결혼식 끝나고 오는데 보니까 남편이 고무장갑을 사고 왔더래요. 그게 왜 그랬더니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행복은요, 이 칸트가 말하기를 행복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요. 그다음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세 번째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질문하면, 소위 지난번에 어느 가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한 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의 상징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자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플라톤은 지금 2500년 전에 행복에 대한 기준을 말했습니다. 5가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보면 먹고 입고 싶은 수준에 조금 부족한 재산, 부족한 육모, 절반밖에는 아르지 않는 명예,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연설에도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은 말솜씨. 보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5가지 행복 기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요, 지금요, 위상이 대단합니다. 세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10위권에 드는 군사대국입니다.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1위의 조선업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 1위입니다. 월드컵 4강 들어간다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최초입니다.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4강 들어간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지금
IMF에서 선진국 10대국이 여기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행복 지수가 61대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 지수가 1등인 나라가 어딜까요? 물론 나라마다 통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행복 지수 1등인 나라가 부탄입니다. 부탄은 우리가 61인데 부탄이 1등입니다. 왜 그러냐? 소득 수준은 107입니다. 2,000달러입니다. 인구는 78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가 없느냐? 신호등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일체 없습니다. 농사질 때 화학비료는 쓰지 않습니다. 담배 금연 국가입니다. 교육비하고 의료비가 없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도 없고 거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마라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은 아시다시피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국에서 침략해 오면 같이 막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스파르타 보고 같이 나와 싸우자 그랬더니 스파르타가 종교 행사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아테네 혼자 마라톤 광장에서 페르시아군 6천명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포위돼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된 장군 하나가 너무 기뻐서 40km를 물도 안 먹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조정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땅으로 오지 않고 바다로 온답니다. 이 말고 죽었습니다. 이 멋지게 이걸 기념해서 낸 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요, 많이 보잖아요. 마라톤은 1등으로 나갔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1등은 한 사람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떠날 때부터 5km만 뛰겠다, 10km 뛰겠다, 하프 뛰겠다, 기록을 단축하겠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등 하다가 꼴찌할 수 있고, 꼴찌하다 1등 할 수 있고, 장거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앞서간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잘 사는 걸까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옛날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으면 101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을 게을리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아다라마요 선수는 넘어졌습니다. 연습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문제의 결과는 뭐냐? 노력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연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서는 용기. 저는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용케, 그때 저는 늘 세상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다쳤는데 한 사람이 안 다쳤습니다. 안 다친 게 저입니다. 그렇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왜? 나는 왜 누가 나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줬을까?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해줬을까?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인생을 새로운 터닝 포인트는 군대라는 교통사고 그날 저녁에 결심한 겁니다. 그때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누구나가 잘못된 길이 갖고 있다면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경에도 회개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도 디자인해야 한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 사람의 꿈은 이런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 성공. 성공이 뭐냐? 성공하려면 노력과 투자를 필요한 거죠.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건 경제적인 여유를 추리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식당 같으면 물건을 사다가 음식 만들어 파는 것이 산 것보다 많아야 돈이 많지 않습니까? 월급 탄 사람이 돈을 모는 길은 받은 돈다 쓰는 돈이 자꾸 저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남은 여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알차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할 일에 위해서 정석이 있습니다. 김홍진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아파봐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말라봐야 물이 중요한 걸 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영양제 챙기고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 이게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을 하다. 보험회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병원에 심근경색으로 입원해서 한 열흘 퇴원할 때 보니까 입원비가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지?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은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랬더니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험을 들라니까 이미 한 번 발병한 사람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못 든대요. 근데 미리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건 들어주는 게 건강에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걸리면 병원, 한의원이든 대처의학이든 치료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문제는 명심할 일은 돈 버느라고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해가지고 건강을 해줬습니다.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 돈은 벌었는데 고치려고 돈을 써봐도 그 돈 가지고 고치지 못합니다. 행복을 여는 키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하나를 계획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행복을 여는 히든키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지막 하고 다음 얘기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랄까요? 인데요. 현대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 탓하거나 피해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혁신 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메뚜기 색깔. 내가 대면 강의하면 상품을 드리는 건데 여긴 대면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생각하면 되세요. 메뚜기 색깔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뚜기는 무슨 색이냐면 메뚜기 색입니다. 메뚜기가 이게 메뚜기 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벼 잎사귀 초록입니다. 이게 메뚜기 색입니다. 갈색입니다. 벼가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초록이었다가 가을에 가면 갈색으로 바뀌는 건 벼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메뚜기도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애꾸는 선장이라고 옛날 보물섬 읽어봤죠. 선장이 애꾸눈입니다. 이게 진짜 애꾸눈입니까? 아닙니다. 갑판 위에 있을 때 밝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갑판 밑에 들어가면 깜깜해지니까 갑자기 자객이 와서 해집고 잘까봐서 밖에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겠다가 배 밑에 깜깜한 들어갈 때는 한쪽 눈을 끼게 되면 어둠에도 바로 적응하기 때문에 살려고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닌다. 나 자신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뭘 변하느냐? 난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생각도 늘 바꿔나가야 됩니다. 습관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활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비전도 바꿔야 됩니다. 비전 얘기 내가 하나 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묻잖아요. 너 당내 희망이 뭐야? 하면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이제 군대에서 나올 때 너 뭐 할 거냐? 그러면 그 꿈 버리고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취직해야죠. 퇴직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는 뭐 할 거냐? 그럼 뭐 아파트 경비자료도 알아봐야죠. 이 비전,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변할 때는 먼저 앞서가면 먼저 보고 오르면 멀리 본다. 이게 변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 상향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학업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교육, 이건 계속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죽으라는 길입니다. 하향적 변화, 노화,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과 사회윤리도 변합니다. 시대의 가치가 변하니까. 제가 하나 단편히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춘향 전에 춘향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향이 나이가 16살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지방의 공무원이 그 아들이 동네 처녀랑 연애했는데 그 처녀가 16살 미성년자라면 아마 지탄 엄청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춘향전이 통했습니다. 심청전이 있잖아요. 심청전. 공양미 300척에 팔려간 심청이 효녀 심청. 근데 지금 자료 보면 공양미 300척 주고 심청을 사간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사다 뭐 했느냐? 인당수에다가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집단살인입니다. 칠거지약. 옛날 남존 여비가 세상일 때는 여자는요, 이혼할 때 이혼 소송이 필요 없이 남자가 떨어낼 수 있습니다. 칠거지약 7가지가 애기를 못 낳는다, 식물에게 불효한다, 도둑질한다, 몸에 병이 있다, 또 뭐 투기한다 등등 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요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맞는 게 앞으로 틀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첫째는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 국가 국립묘지에서 모시고 해마다 그걸 위하고 있잖아요. 헌신하는 것, 가치 있는 일이요. 두 번째, 봉사하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노력을 하고 돈 받지 않고 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죠. 세 번째 중요한 건 사회발전을 이끄는 삶입니다. 제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태어났으니까 뭔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약 하나 먹고 코로나를 깨끗이 낫는 약을 누가 개발한다면 아마 노벨 의학상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근데 돈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누가 그 얘기해두면 돈 안 받고도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 저는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나 못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콩밭을 매는데 어머니가 비행기가 딱 떠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보기야, 저기 비행기자? 비행기지. 저기 사람 탔다냐? 탔으니까 가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싶다. 내가 그때 어머니, 내가 내게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비행기 타고 줄게 했더니 너는 아주 흰소리 잘한다.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무관 돼가지고 서울시 소위 팀장할 적에 제주도 가는 2박 3일 아버지 엄마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내일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 못 가겠다. 왜? 넘어졌대요.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차 가지고 모셔다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뇌경색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을 아세요. 뇌경색이 왔을 때는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됩니다. 9시간 일했더라고요. 뇌가 이미 피가 굳어서 수술이 안 된대요. 그냥 문간방에 어머니 모셔놓고 기적적으로 누워있는 3년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내가 어머니 나왔어 이랬더니 어머니가 누구신가? 이랬어요. 난 장난인 줄 알고 셋째 아들 보규 이랬더니 잘생기셨네? 나를 몰라보는 겁니다. 치매가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밤새도록 두 분이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4년 반 동안 누워 계시다가 참 어머니 미안하지만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은 손자가 와서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사람이 손자를 이렇게 보다가 돌 때쯤 돼서 기저귀 타고 다니니까 아마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쫓아서 여보 이거 나와 이래 갔더니 손자를 잡고 있으래요. 목욕탕에서. 그래서 잡고 있더니 기저귀를 빼는데 보니까 기저귀 밑에 뭐 조금 뭐 묻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씻어주면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내가 지금 20억 내지 20억에 지금 4대를 주무른다.
나 그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래, 글을 여기에 써는 겁니다. 어머니의 약속에 글을 썼는데, 제가 이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장을 28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는데, 내가 아버지 쓰던 방에 책상 서랍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통장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잔고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갑 때 아버지 금반지 닷돈짜리를 해드렸는데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아버지 금반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누가 가져갔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죠. 아버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중학교 다 보내줬잖아. 중학교 다니다가 목 다녀서 큰아버지가 돈 줬잖아. 고등학교 보냈잖아. 농장에다가 야간 고등학교 신배들하면 다닌 거 아버지 알잖아. 나 대학교 안 보냈잖아. 내가 세상에 그 아버지한테 못 받던 건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이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가지고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대북방송 아나운서 하면서 거기서 공무원 시험지원을 했습니다. 또 행복이라는 게는 뭐냐? 남의 기쁠 때 기뻐야 돼요. 낚시꾼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세상에 남이 큰 고기 잡아가지고 넣다가 톡 내리면 그래 기분 좋아한다네요. 4초에 땅사는 배 아프다? 아니에요. 남의 기쁠 때 기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잘 돌보는 거죠. 우리 손자가 나하고 짜장면 먹으러 갔습니다. 아들이보다 더 잘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나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있어요? 이때 뭐냐? 팔씨름이래요. 그러더니 손자 그래요. 아버지 이긴대요. 할아버지 아까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겼죠. 내가 져줬으니까. 이게 가족 사랑입니다. 내가 져주면서 상대방이 해주는 사랑입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빨리빨리 말할게요. 짐과 권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 때는 하지 말아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나이 가지고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두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나간 거. 괜히 옹하고 있지 마시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보다 독립하라는 겁니다. 부모도 나를 낳아줘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자식도 키워주면 기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풍양속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느냐?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고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이웃, 친구 흉보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요새 정치인들은 하도 뭐 남의 흉을 잘 보내니까 근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데 놀부심부 되지 말고 흥부처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게. 자랑. 집에 금송아지, 건강자랑, 자식자랑, 손자자랑 하면요 친구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는 뭐냐? 내 배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친구랑 약속을 하러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10분 전에 가는데 안 왔습니다. 10분 이상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차가 밀려서 10분 늦겠다. 그럼 30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답을 하라 이게.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때 A급 정답은 친구가 10분 늦겠다 하면 천천히 와. 나도 아직 도착 못했어. 이게 배려입니다. 야단치고 빨리 와. 교통정 뭐 이러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인정하라. 이것은 제가 송파 놀이마당에서 마인드 웨딩 30상의 결혼식에 주례를 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냉정하게 솔직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슴 속에 새겨질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럼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이건 제가 앞에 말을 찝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조건인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가지고 소년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해도 농사 짓다가 고학으로 신배들 하면서 공고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사전 오기 끝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제가 80이 홀 넘었지만은 아직도 명강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생애 최고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아직도 영광스러운 날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늘 잠잘 때, 안 할 때, 마감할 때 한 번뿐 인생 멋지게 살자 한번 외쳐보면서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이 MBC에서 한 강의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 내가 잘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강의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라면서 여기서 이보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